우리 그 국수공판장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먼저 이제 국수공판장 이게 먼저 쓰이는 경우는 자 이게 어떤 경우예요? 우리 취득 시기 할 때 문제죠. 예, 취득 시기. 자, 근데 이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게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는 잔금일, 그죠? 예, 잔금일하고 vs 자 등기 등록이라고 둘 중에 이제 무슨 날로 가는 거예요, 원래? 빠른 날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잔금일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애매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경우하고 공부상 잔금일을 쓰는 건데 여기서 말할 때는 국수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실은 계약서보다도 명확하게 언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하지만 자, 우리 이제 자 국수공판장 이제 하나 더 뭐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취득 시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과세 표준 문제입니다. 과세 표준. 자, 근데 과세 표준 보시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과세 표준도 자, 내가 이제 신고한 가액이 있잖아요. 예, 신고 가액하고 자, 뭐랑 비교해요?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사실은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는데 이 국수공판장은 객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언제로 가겠다 그냥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걸 어떤 잔금일을 쓰느냐 그때 판단하는 문제고, 얘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를 비교하지만 얘네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지 않고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겠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질문 잘하셨어요. 됐죠? 오케이. 자, 지울게요. 아, 정말 이 마스크 때문에 진짜. 아이고. 이게 숨차는 게 뚱뚱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가 키가 180, 80, 81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전에는 그 60, 그 대학 들어갈 때는 62kg. 장가 갈 때만 하더라도 66kg, 7kg 이밖에 안 나갔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86kg, 80kg 나가니까 그때에 비해서 20kg 정도가 찐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네요. 근데 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처음에 그게 한 81kg까지 내려갔었어요, 진짜로. 한 5, 6kg 확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제 뭐 맨날 먹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얼굴은 빠지는데 알잖아요. 먹으니까 배만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붓고 있어서 배는 힘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과세 표준 했어요. 과세 표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를 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이랑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고 국수공판장 검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간다. 근데 검이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신빙성이 약하다. 그래갖고 세무서에서 만약에 조사한 결과 그게 구라임이 밝혀지면 더 뭘로 가겠다?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간주 취득, 즉 지목 변경이나 건축물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이죠. 그러니까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게 되고 과세관청도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랑 비교해서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사실은 뭐가 하나를 더 말하고 싶은데 그건 기본 때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있어요, 뭐 그게. 자, 그래서 아까는 과세 표준하고 자 곱하기 이제 세율하고 자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입니다. 주세요. 자, 오케이. 자, 얘 했고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자, 그래서 그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에다가 사실은 얘를 신고하는 거예요. 나 얼마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몇 퍼센트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얼마 내겠어요라고 하는 건데 이 몇 프로를 적용할 때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따라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나 얼마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세금 얼마 낼게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세율이 참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다 싶을 정도로 복잡해요. 이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한 판으로 쓸 거예요. 한 판으로 쓸 건데 이게 정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일단은 암기는 좀 제껴두시고 저 정도를 내는구나 정도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자,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자 먼저 그냥 가장 정해놓은 표준치가 있어요. 표준 세율. 자, 두 번째는 특례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중과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봐도 벌써 복잡해 보이죠? 자, 특례세율은 세금을 조금 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내는 거예요. 중과는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표준치 있고 조금 내는 게 있고 많이 내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표준치도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먼저 표준 세율입니다. 우리 그 세율은 아까 우리가 이제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다라고 하는 구분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세율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표준 세율도 뭐를 취득했느냐도 사실은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어떻게 취득했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는 상속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증여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얘는 무상. 네, 얘는 무상이에요, 무상. 자, 그 다음에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겠죠. 유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원시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상속은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2.8%예요. 2.8%. 자, 그런데 책에 보시면 아마 1천분의 28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1천분의 28. 지방세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쓰는 게 아니라 천분율로 써요. 이거는 원래 뭐예요? 100분의 2.8이죠. 2.8%면. 그죠? 100분의 2.8인데 곱하기 10을 해서 1천분의 28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1천분의 28이에요, 1천분의 40이에요, 1천분의 35예요.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되 시험 문제는 아마 1천분으로 나올 겁니다. 자, 둘 중에 편한 걸로 할게요. 뭘로 할까요? 2.8이 낫죠? 그죠? 2.8로. 이렇게 할게요. 2.8이에요.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2.8%지만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세관청에서는 조금 좀 혜택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주겠죠. 자, 그때는 농지는 이건 2.3%를 적용을 합니다. 2.3%. 그렇죠. 자,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가 건물을 물려주셨네요. 근데 그게 10억짜리예요. 자, 그럼 취득세는 얼마예요? 10억 곱하기 2.8 하게 되니까 2,800만 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1억짜리 땅을 물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농지예요. 자, 그럼 얼마다? 1억 곱하기 2.3 하게 되면은 230만 원. 이 얘기예요. 됐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2.8%입니다. 자, 증여. 많이 했잖아 이거. 3.5%죠. 3.5%. 자, 그럼 1천분의 얼마겠어요? 1천분의 35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내가 이제 그 다니는 절에다가 자, 우리 절 고생하니까 여기에다가 땅을 기부한 게 아니라 뭐라 하죠? 시주한다 그러나요? 건물을 시주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절 입장에서는 건물이나 땅 등이 생긴 거죠. 그럼 나도 취득세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때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3.5%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증여나 기부를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영리 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종교단체, 절이나 교회나 아니면 성당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들이에요. 자, 그때는 2.8%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 무상이에요, 무상. 상속받은 경우에는 2.8, 증여인 경우에는 3.5인데 상속받은 물건 자체가 만약에 농지였으면 2.3%, 증여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종교단체나 학교 등과 같이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2.8% 적용했다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유상 몇 프로였어요?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건 4%. 자,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는 샀는데 농지다. 네, 농지다. 자, 이런 경우 몇 프로? 얘는 3%가 적용돼요. 농지인 경우 3%. 됐죠? 그럼 농지인 경우에는 아버님한테 물려받아도 그렇고 돈 주고 사도 그렇고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혜택이 좀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원시 몇 프로? 2.8%예요. 원시는 2.8%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유상인 경우, 무상인 경우, 원시 취득인 경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자, 공유물을 분할을 합니다. 네, 공유물을 분할을 해요. 자, 이때는 일단 표준 세율은 2.3%를 적용하는구나. 이것 좀 알아두세요. 숫자는 다 비슷비슷하죠. 2.3, 2.8, 3.5, 4%, 3% 이래요.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공유물의 분할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2분의 1씩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일단 팔기도 불편하고 여기다가 뭘 하기도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그냥 요거를 지번 분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1-1번지였는데 그냥 2-1번지하고 2-2번지로 똑같이 이렇게 지번 분할을 하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지번 자체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특이하긴 하죠. 내긴데 아니 그러면 이거 할 때 취득할 때 2.3%나 내냐? 표준 세율로 써 있는 건 2.3이지만 이따가 특례 세율 적용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중에 2% 빼버리고 0.3만 받아요. 0.3만. 이해하시죠? 그래 맞겠지 논리적으로. 자 됐습니다. 얘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상속으로 상가를 받았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2.8.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네요. 2.3. 자 아버지가 만약에 땅 같은 거를 증여해 줬어요. 자 얼마? 3.5. 자 근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비영리 사업자네? 그럼 몇 프로? 2.8. 내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몇 프로? 2.88. 원시 취득이니까. 자 내가 돈 주고 샀다. 유상 몇 프로? 4%. 돈 주고 샀는데 그게 농지다. 이러면요? 3%. 다 하셨네. 오케이. 자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유상 취득 중에서 주택에 대한 유상이 있어요. 주택에 대한 유상. 자 이거는 조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요건 쓰지 마세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주택을 만약에 사긴 샀는데 자 6억 원 이하인 경우에요. 1%예요. 6억 원 이하.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상가 건물을 사게 되면 4%잖아요. 근데 주택을 샀는데 6억 원 이하면 1%밖에 안 내요. 싸죠? 주택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근데 6억 원 넘어요? 자, 9억 원 이하예요? 자, 이때 옛날에는 2%. 이거 쓰지 마세요. 2% 바뀌었어요, 이거. 자, 근데 9억 원 초과입니다. 이거 3%예요. 1%, 2%, 3% 있었어요. 옛날에는. 언제까지 이랬냐면 2019년도까지 그랬어요. 불과 작년. 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주고 상가를 사게 되면 400만 원이지만 1억 주고 집을 사게 되면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10억짜리 상가를 사게 되면 4천만 원이지만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3천만 원밖에 안 냈던 겁니다.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요렇게 해놨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6억일 때하고 6억 1000일 때하고 세금 차이가 2배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차등세율을 바꿉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하는 상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리는 사실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것도 한 심화 과정 정도 되시면 요렇게 적용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올해 2020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집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아. 그런데 1세대 4주택. 예, 1세대 4주택. 여러분 인당 4주택이에요? 세대당 4주택이에요? 남편이 2채가 있고 부인 명의로 한 채가 있는데 부인 명의로 하나 더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상으로 봐서 4%를 적용하자라고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1월 달부터 적용됐던 거예요. 자, 이러다가 갑자기 70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올해 여름에 주택에 대해서 1개, 2개, 3개 무조건 엄청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7월 10일 날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요걸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7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지금부터 써드리는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자, 그래서 이때 참 좀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1개부터 3개까지는 이 세율을 적용을 하고 4개부터는 이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이때는 또 2가지로 나눕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샀는지 아니면은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집을 샀는지 따라 달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이 뭐냐면 집값이 지금 너무나 뛰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서울, 경기 지방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중에 얼마 전에 묶인 데가 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세종신도시 이런 데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 취득세도 왕창 매겨요. 거기에 있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도 왕창 매겨요. 그런 데들이 뭡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서울은 답니다. 일단. 자, 먼저 첫 번째 집을 사요. 첫 번째 집은 그냥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냥 1에서 3%. 밖에 있는 것도 그냥 1에서 3%예요. 나는 내가 이제 처음엔 집이 없어요. 동작구에 있는 집을 사는데 그게 5억짜리입니다. 근데 첫 번째 집이에요. 그럼 5억짜리면 그냥 1%니까 얼마? 5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남 보은이 충북이에요, 충남이에요. 충북 보은에 만약에 집을 사는데 그게 만약에 10억짜리 집이었다. 10억짜리면 그냥 3%에서 3천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집이에요. 집이 원래 하나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삽니다. 자,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밖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1에서 3%를 그대로 적용을 해줘요. 문제 얘입니다. 얘가 8%예요. 8%. 그러면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게요. 옛날에는 5억짜리면 두 번째 집이라 하더라도 그냥 1%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 이런 경우에는 8%는 이게. 그럼 몇 배가 뛴 거예요? 이게 대비하면 8배 뛴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집이다. 세 번째 집. 집이 두 개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집을 샀는데 조정 대상 지역 바뀌네. 아까 어디죠? 충북 보은? 자, 얘는 그때부터는 8%예요. 얘는 12%예요. 10%. 그럼 전에는 우리 1세대 3주택까지는 이거였잖아요. 4주택부터 이거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세 번째 집을 살 때 그게 5억이라고 하면 그때도 그냥 5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이게? 12배. 이거 좀 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4주택 이상부터는 둘 다 12%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요게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상승계 중에 주택에 대한 유상승계는 7월 10일 이전에는 요거, 7월 10일 이후에는 요겁니다. 근데 지금은 7월 10일이 지났잖아요, 범위. 그죠? 자, 근데 만약에 계약을 7월 10일 날 이전에 했다. 잔금을 지금 치른다. 그럼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7월 10일 이후에 계약, 요 이후에 계약분부터는 자, 무조건 얘입니다. 무조건 얘.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좀 특이한 거 두 가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다. 무조건 12%예요. 법인은. 근데 여러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예, 집 같은 거 이렇게 취득해가다가 사고 파는 매매업을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양도소득세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거 볼게요. 내가 원래 종전에 살고 있던 집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취득을 해요? 아니면 일단 사놓고 지금 집을 팔아요? 사놓고 지금 팔겠죠? 그래서 B를 샀네, B. 자, 문제 얘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나는 사실은 이사 가려고 지금 이걸 산 거거든요. 그럼 이거 살 때 두 번째 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8% 적용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2주택. 자,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1에서 3%를 적용을 하기로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팔아야겠어요? A를 팔아야겠지, 그렇죠? 요게 나중에 양도세 때 되면은 요거 팔 때도 비과세를 해줘요. 그걸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게 이제 주택에 대한 유상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에요. 요게 어렵죠? 어렵죠?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 470페이지 보시면. 자, 470에 취득세 세율이 파란색 1번에 일반 세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이에요. 자, 부동산 취득세 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거기에 이제 밑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요게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래요. 요 지방세 세 가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만큼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서초구에서 그 재산세 그 50% 경감했다가 서울시하고 소송 붙고 막 그렇거든요. 그게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밑에. 자, 1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했는데 농지를 하게 되면 1천분의 23, 그러니까 백분율로 하게 되면 2.3%. 농지 2회 같은 경우에는 1천분의 28이니까 2.8%. 자, 그다음에 증여. 비영리 사업자다. 비영리 사업자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학교나 종교법인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단체. 자, 이런 데들은 1천분의 28, 2.8%, 이외에는 3.5%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를 사게 되면 대신에 3%인데 니은에 보면 개인이 취득한 주거용 주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부터 3%까지 누진 구조로 되어 있다. 1%부터 3%까지 누진 구조. 자, 그다음에 밑에 플러스 보시게 되면은 2번만 좀 읽어볼게요. 2020년도 7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0일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7월 10일 이후에는 여긴 애매하게 나와 있지만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은 알아두시는 게.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걸로 나오겠죠? 그죠?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아마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였음이란 단서 조항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이번 시험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다음 시험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1순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그리고 너무나 핫한 주제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아두시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죠. 내가 당장 집을 살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바로바로 알게 되는 8배, 막 12배 막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밑에 3번, 4번은 뭐 보시면 되고 밑에다가 거기 써주세요.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1천분의 23 거기 안 나와 있죠? 네,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1천분의 23 요건 써두시고 일단 확실히 위 옷을 벗고 이거 뭐지? 냉장고란다. 선풍기를 트니까 좀 낫네요. 진짜. 자, 그다음에 471페이지 위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로 나와 있는 산식 요거는 일단은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차등세율을 적용을 하는구나 금액에 따라서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 계산 산식은 아직까지 모르셔도 돼요. 심화 정도 가면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한 정도. 오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비영리 사업자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 용어 정리의 비영리 사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그런가요? 과연? 예, 자, 조직으로 학교나 사회복지법인, 훈련법인, 정당 특이하죠? 종교법인 이런 데들을 말한다. 그래서 되겠죠. 됐어요. 자, 다음에 요 증여 중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증여 여기다 쓸게요. 증여입니다. 우리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3.5%였고 받는 사람이 만약에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에는 2.8이라고 했잖아요. 8. 요것도 70 대책 나오면서 유상 취득에 대한 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의 주택이에요. 이 경우에는 얘도 12%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만약에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줬는데 그게 5억짜리였다. 자 취득세가 얼마나 얘기해요 이게? 12%, 3.5%가 아니라 12% 적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좋다. 그럼 이것도 예외를 뒀어요. 그럼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아버님이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5억짜리 집이에요. 그걸 만약에 아들한테 주는 경우에는 그거는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자 그거를 직계 좀비 속이나 자 만약에 배우자에 주는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 그냥 3.5%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집이 2개면요. 그죠? 집이 2개 갖고 있으면서 아들한테 하나 주면 이거 12%만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세율이요, 세율. 자, 이거를 절대 지금 외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외워두시면 좋은데 어차피 이거를 만약에 한 번 지금 다들 외웠어. 오케이. 일주일 지나서 안 봤어요. 또 까먹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보시는 거 반복적으로 그냥 그렇죠? 구구단표 보듯이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세율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취득세 등록명세 전부 다 세율만 가급적이면 한 장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럼 숫자들이 엄청나게 난무하겠죠 아마. 그죠? 그것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근데 옛날에는 세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세율만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요게. 근데 얘는 워낙 핫해요 지금. 워낙 핫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좀 지우고 이제 두 번째 좀 쓸게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세율은 지금 표준세율, 특례세율, 중과세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례세율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은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외우러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난 굳이 봤는데 외워진다. 이거를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굳이. 보는데 외워진다로 외우는 거고 당연히. 근데 억지로 이거 시간 내서 막 외우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외워졌다. 뭐 이미 그건 괜찮죠. 그렇죠? 자, 특례 볼게요. 우리 옛날에 자, 2011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아마 설명한 적이 있죠. 취득세를 옛날에는 취득세가 2%였고 자, 그다음에 등록세가 따로 있었다라고 했어요. 등록세가 달라졌는데 지금 현재는 요 두 가지가 합쳐서 지금 현재 뭐가 됐다. 현재 나와 있는 표준세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상속으로 받으면 2.81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취득세가 2%고 등록세가 0.8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농지를 샀는데 농지가 3%다 이러면 옛날에는 취득세를 2%를 내고 등록세를 1% 냈던 겁니다. 이거 기억 아시죠?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자, 근데 2011년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심지어는 이거 내는 시기도 달랐어요. 등록세는 2개월 이내, 취득세는 3개월 이내.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걸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 일단 이전 등기는 해왔어. 근데 취득세는 뭐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내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표준세율로 합쳐버리고서 60일 이내에 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바뀐 지가 벌써 10년 정도가 된 거예요. 됐죠? 자, 특례세율은 뭐냐면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만 받겠다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개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첫 번째는 2%만 받는 겁니다. 자, 우리 2%만 받는 거면 둘 중에 뭐만 받겠다? 그렇죠. 옛날처럼 취득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유상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러면 요 2%만 받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뭘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요 없는 건데 뭔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죠. 예, 간주취득. 자, 우리 지목 변경 아까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내 땅이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죠. 내야 되는 거죠. 건축물 개수합니다. 건축물 개수예요. 허물어져 가고 있던 건물이 삐까뻔쩍한 건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그 건물 원래 내 거였죠. 이거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만 받는다? 이거만 받는다. 자, 그래서 간주취득은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 자, 그다음에 건축물의 개수. 자, 그다음에 우리 과점주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내가 취득한 건 주식이잖아요. 법인의 부동산 내 이름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받을 필요 없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게 거의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외우셔야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 2%는 지목담배 계속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셔야 되죠. 그래야 오래 남아요. 됐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임시건축물이라고 했어요.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그 저기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딱 지으면은 그거는 임시건축물의 기준이 1년이 넘어가면 안 돼요. 1년이. 그래서 잠깐 전시나 이런 거 목적으로 잠깐 지어놓으면 과세관청에선 뭐 몇 달 있으면 허물 거니까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분양 같은 게 잘 되면 되는데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졸지에 1년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임시 건축물은 무슨 뭐 건물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등본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파트에 대해서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잘 분양하고 허물어 버렸으면 얘도 안 받았을 건데 요게 1년이 넘어가는 순간 너는 임시 건축물이 아니라 정식 건축물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요건 안 받고 뭐만 받겠다? 2%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그다음에 자, 각종 시설물이에요. 자, 우리 시설물도 무슨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아니면은 그 주변에 닭장처럼 생긴 골프 연습장, 그게 건축물은 아니죠. 걔네들이 건축물 대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취득으로 보겠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필요 있어요, 그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취득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하나는 묘지가 그래, 묘지. 묘지가 그래, 묘지. 됐죠? 자, 그래서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세 가지하고 임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는 비과세지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등기까지는 필요 없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할 거예요. 건물에다가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원래 내 건물이었으니까 새롭게 등기는 필요 없고 뭐에 대해서만 취득만 과세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호프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만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반대로. 지금은 등기는 필요 없고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했었는데 두 번째는 반대로 이거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전 등기 같은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얘를 표시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표준세율이 됐기 때문에 자, 원래는 표준세율에서 자, 2%를 차감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표준세율에서 2% 뺀다라고 하면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2% 빼니까 0.8만 받겠다는 거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2% 빼니까 1.5만 받겠다는 거고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건 사실상 취득이 아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 파트는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환매예요. 환매. 자, 환매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선생님하고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땅을 팔아요. 땅을 팔면서 선생님, 제가 6개월 있다가 다시 사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계약서의 조건 자체에 그렇게 거는 겁니다. 6개월 있다가 다시 되사는 조건으로. 자,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제가 되사면 원래 내 거였잖아요. 그럼 취득세에 대해서 과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원래 갔다가 내 건데 이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자, 하지만 등기는요. 해야지. 갈 때도 해야 되고 올 때도 해야 되니까 요 파트만 받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근데 된 거 맞는 거죠? 오케이. 이런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눈으로라도 아니면 고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상속을 받으면 2.8%, 농지를 상속받으면 2.3%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앞에 2자를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속 중에서도 두 가지예요. 1가구 1주택. 물론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농지 말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돼요? 오케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줄게 일단. 여기까지만 그럼. 오케이. 자, 어떤 사람이 강원도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한 집에. 어머니는 도망가서 안 계십니다. 일단요. 아버지하고 아들. 자, 아버지 소유의 집과 아버지 소유의 논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집에서 부자지간에 산 게 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들도 우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집이긴 하지만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 그러면 우리 집 아니에요? 거의 우리 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물려받은 거를 이거를 굳이 2.8%씩 받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거의 반 이상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0.8만 받겠다는 거예요. 2.8에서 2% 빼버리고. 자, 농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농사 짓고 있었고 아버지 말년에는 거의 누워 계시고 아들이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근데 이거 상속받으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내 농지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면서 농사를 지을 예정이에요. 이러한 요건을 해당하게 되면은 그 중에 2% 빼버리고 얼마 받겠다? 0.8이나 0.3만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사실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는 자, 이거는 이렇게 배워요.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입니다. 자, 얘는 지워야겠다 이제.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법인과 B라고 하는 법인이 합쳐져서 커다란 A 법인이 된 거예요. A 법인. 자, 근데 B 법인은 여기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A는 지금 현재 토지가 있고 토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이 두 법인이 합쳐지면서 커다란 A 법인이 되면 원래 A가 갖고 있던 것도 있고 B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얘입니다. A는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그렇죠, 등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다음에 자, 아까 이 분할 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자, 공유물 분할. 자, 그다음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에요.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입니다. 아까 우리 공유물의 분할을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커다란 땅이 자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걸 지번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번 분할. 자, A하고 B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요. 자,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다가 지번 분할을 하니까 새롭게 취득했다 이런 개념은 없죠. 원래 큰 땅이었을 때도 반은 내 거였는데 그냥 요 반만큼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취득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 파트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는? 자, 근데 만약에 그럼 여러분 A가 가져오면서 얘는 이만큼 가져오고 B는 이만큼만 갖고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2분의 1로 나누면 똑같이 2분의 1씩 나눠야 되는데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뭐 200제곱미터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100제곱미터 받아야 되는데 자, 얘는 150제곱미터, 얘는 50제곱미터만 이런 식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면 A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B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나누면서 나는 50만 가져갈게, 네가 150 가져가 이랬을 경우에는 A는 증여로 볼까요? 양도로 볼까요? 증여받은 거죠. 다시 자, 200제곱미터의 2분의 1씩 공유로 가지고 있던 땅을 그냥 똑같이 100씩 나누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취득세를 낼 때도 이게 무슨 실질적인 취득이냐. 자, 그냥 어떻게 이거 공유물 분할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아까 표준세율이 2.3이지만 자, 여기에서 2% 뺀 0.3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본상으로만 옮겨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자, 근데 갈를 때 그렇게 갈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갈라온 거예요. 이렇게 갈르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대가를 준 게 아니라 그냥 B가 난 됐으니까 그냥 너 150 하고 우리 그냥 100으로 난 50만 할게 이랬다라고 하면은 A는 원래 정상적으로 가져온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아까 2.3에서 2% 뺀 0.3만 적용하는 게 맞지만 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 뭘로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럼 얼마? 3.5를 내야 되는 겁니다. 특이하게. 이거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도 가져오면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돈을 줬네? 자, 이러면요. 유상취득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는 0.3만 내지만 요 돈 준 부분에 대해서는 4%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 요거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가면 요거 나중에 기본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냥 공유물의 분할에 대해서는 특례 2를 적용을 해서 2.3에서 2% 빼버리고 나머지 0.3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거지만은 그 중에 반만큼은 내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무상취득 3.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2% 뺀 1.5%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건축물의 이전이 뭐냐면 여기 있던 건물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취득이에요? 아니죠. 뭐 가액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뭐가 바뀝니까? 주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섞어 놓고서 다음 중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무조건적으로 외운다라기보다는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논리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됐어요? 자, 그게 이제 47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이라고 나옵니다. 특례세율. 자, 동그라미 1번 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 1천분의 20이니까 옛날로 치면 뭐다? 아, 취득 파트에 대해서만 과세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 파트.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있죠? 그 세 개를 묶어서 간주 취득이라고 써주세요. 간주 취득. 기역, 니은, 디귿 세 개는 간주 취득입니다. 자, 니은 먼저 보시면 니은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선박 등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이에요. 이전 등기할 필요 없죠. 하지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2%만 과세하면 됩니다. 자, 디귿 과점주주의 취득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내 소유로 바꿔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취득한 건 주식일 따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플러스 보세요. 혹시 개수를 하면서 만약에 면적이 증가했다. 원래는 100제곱미터의 건물이었는데 그대로 면적은 그대로이면서 건물만 싹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2%만 적용하면 되는데 처음에 100제곱미터인데 개수하면서 150으로 늘었네. 그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면적이 증가한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거는. 자, 다음에 리을 보시면 독립된 시설물인 레저 시설물 등의 취득. 자, 미음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에요. 임시 건축물. 비읍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모르시면 되고. 자, 시옷 맨 끝에 보시면 묘지.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자, 특례 원이 적용되는 건 간주 취득 세 가지,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묘지인 경우가 취득에 대한 2%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밑에 이번에 자,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입니다. 자, 표준세율 마이너스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을 해요. 자, 기억 보시면은 분할이죠, 분할. 이혼시의 재산 분할. 자,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건축물의 이전입니다. 건축물의 이전. 자, 이것도 밑에 플러스 보시면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만약에 초과한다.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시로. 요 플러스 사항은 나중에 그냥 공부하시도록 하시죠. 나중에. 자, 다음에 472 디귿 보시면 공유물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공유를 분할. 자, 밑에 플러스 보면요. 지분 증가분은 승계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을 하면서 단순 분할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3만 적용하면 되지만 요 증가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갖고 왔으면 유상 취득, 공짜로 받아왔으면 무상 취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에 리을 합유물의 분할이에요. 자, 그다음에 미음 보시면은 법인의 합병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죠.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법인의 합병, 자르는 거는 공유물의 분할, 이혼시의 재산 분할, 건축물의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너무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공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민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애매한데 공법 같은 거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아, 그래 맞아. 저게 저런 케이스였구나라고 하는 게 들리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딱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건물을 지어보기도 하고 취득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잘 들리는데 이제 당장 뭐 20대 뭐 그다음에 아니면 뭐 그런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갸우뚱할 수가 있겠죠, 약간. 그렇죠? 자, 다음에 비읍하고 시옷 보겠습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입니다. 아까 예를 물어들었어요. 아까 내가 팔면서 6개월 있다 다시 사주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사면은 이거는 취득이 아니다. 하지만 이전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특례 2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시옷에 보시게 되면은 자, 1가구 1주택 그리고 취득세의 감면 대상 자격 농민이 상속받은 농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커다랗게는 그냥 요걸 이제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문제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나온다. 섞여가지고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게 적용되고 안 되는지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안 됐지만 됐어요. 그죠? 아니 지금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저게 우와 쫙쫙 들어와. 이러면 그러면 이거 공부할 게 아니라 세무사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세무사 공부했던 저도 이게 쫙쫙 안 들어와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고 다 외울 수 있다. 공부에 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하실 문제가 아니라 딴 거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그래서 몇 번 계속 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익혀지는 거지. 여러분 근데 지금 하는 그 과목들이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보자마자 딱딱 들어와요? 안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정말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파요. 자, 마음에 이제 중과세율만 설명드리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과세율인데 중과세율.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얘는 다행인 건 시험 문제 많이 그렇게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걸 좀 많이 물어봐요. 아까처럼 어떻게 다음 중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런 걸로 가끔 아주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자, 중과세율은 이러이러한 걸 취득했을 경우에 얘는 원래는 표준세율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례세율은 뭐였어요? 표준세율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를 받겠다는 거였죠. 얘는 그게 아니라 표준세율에다가 얼마를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중과세율은. 자, 근데 중과세율 적용되는 거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이제 사치성 재산이에요. 취지 자체는 그래요. 국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인 표준세율에 비해서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받겠다. 자, 근데 이 사치성 재산은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별장. 자,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예요. 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5가지를 취득하게 되면 얘는 세율을요. 원래 정상적인 표준 세율에다가 2% 곱하기 4배를 더한 세금을 더 매게 돼요. 자, 이걸 뭘로 외우냐면 얘는 그래서 얘는 별, 골, 오, 선, 주예요. 별, 골, 오선주. 오선주 씨가 별골이에요. 별, 골, 오선주. 아까 우리 뭐 나왔죠? 국수, 공판장. 얘는 별, 골, 오선주. 그죠? 별고선주. 자, 이렇게. 자, 473페이지에 473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나옵니다. 자, 기억해 보면 중과세 대상이에요. 별장용 건축물과 딸린 토지. 자, 그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건축물, 임목. 얘는 임목까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일반 골프장이 있고 회원제 골프장이 있거든요.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회원제 골프장만 그래요. 일반 골프장은 우리 퍼블릭 골프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골프장이에요. 여기 말고 회원제 골프장만. 그리고 절대 우리 골프 회원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취득세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다시 그 골프 회원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골프장용 토지를 산다든지 골프장용 건물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나무들 많을 거 아닙니까? 임목을 취득을 한다든지 그 회사한테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그렇죠? 자, 그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뭐 룸사롱, 단란주점, 뭐 빠찡코, 도박장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볼게요. 만약에
룸사롱 건물이 있는 룸사롱 건물의 전체가 룸사롱 건물을 내가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세율이 몇 프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0억. 10억을 줍니다. 자, 이게 적용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일반적인 유상 취득은 몇 프로예요? 4%. 자, 더하기 2% 곱하기 4배 하면 이게 몇 프로인가요? 이게 12%죠. 그럼 취득세가 얼마? 1억 2천.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1세대 3주택 이상, 1세대 2주택 3주택 할 때 12% 나왔었잖아요. 그럼 거의 사실은 사치성 재산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일반적인 무슨 뭐 고급 오락장 이런 거 취득한 거하고 똑같이 매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10억짜리 고급 오락장인데 우리 아버님한테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원래 룸사롱계의 대부였는데 아버지가 칼 맞고 돌아가시면서 이걸 상속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몇 프로가 적용될까요? 그러면 표준세율 몇 프로? 그렇죠. 2.8에 2.8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요거 사치성 재산을 할 때는 무조건 이게 4%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표준세율 아닙니까? 표준세율은 아까 뭐였어요? 상속으로 받은 경우, 무상으로 그 증여로 받은 경우, 원시로 취득한 경우 다 달랐잖아요. 그런 경우 2.8 더하기 2% 곱하기 4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몇 프로입니까? 이거예요.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개념을 위해서 이게 무조건 4%가 아니라 받은 거에 따라서 표준세율은 달라지죠. 4%일 수도 있고 2.8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고 거기에 2% 곱하기 4배를 오히려 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은 얘만 알면 돼요. 이건 시험 문제 나와요. 얘는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다 씁시다. 어차피 얘 지울게요. 표준세율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례세율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중과세율 중에서는 그나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사실은 아닙니다. 요거는. 근데 어차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과밀 억제권력에 대한 준과예요. 과밀 억제권력. 자, 세 번째는 대도시에 대한 준과예요. 과밀 억제권력, 대도시. 자, 과밀 억제권력이 어디냐면 서울, 경기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지방. 수도권이죠, 수도권. 우리 자꾸 그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많이 모여요? 수도권에. 일자리 아니면 교육입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수도권으로 모이는 입장에서 과세관청에서는 정부에서는 좀 사람들 좀 지방으로 이렇게 좀 보내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일자리 때문에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요 과밀 억제권력에다가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서워서 과밀 억제권력에다가 공장을 안 세우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근데 문제는 자, 두 번째는 법인이에요. 법인의 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점용 사옥을 자, 혹시라도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많이 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법인 본점을 서울에다가 안 세우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왜 공장을 새로 만들고 법인 본장을 새로 만드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많이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장 신설 증설에 대해서는 자, 공장용 토지하고 자, 공장용 건축물하고 자, 특이하게도 차량하고 기계에 대해서까지 중과합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에 대해서까지. 자, 그다음에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합니다. 근데 얘는 몇 배를 중과하냐면 표준세율에다가 자, 더하기 2% 곱하기 2배만큼을 중과해요. 아까는 몇 배였어요? 4배. 얘는 몇 배? 2배. 중요도 측면에서는 또 떨어져요. 약간. 여기까지는 좀 중요한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대도시 볼게요. 대도시.
여러분 이 대도시라고 하는 거는 대도시는 서울에만 요거 저기 그 수도권에만 있습니까? 지방에도 있습니까? 지방에도 있죠. 근데 요즘은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대전이든 간에 사람이 부족해서 난리예요.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년에 몇몇 명씩 준대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과밀억제권력으로 자꾸 모이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어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에 있는 대도시에 대해서는 이거를 중과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과밀억제권력하고 범위가 똑같아요. 그냥 서울 요 주변에 있는 대도시에 대해서만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자, 아니면 증설하는 경우에요. 자, 이때는 토지하고, 자,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합니다. 자,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과 기계에 대해서까지 중과했지만 여기는 차량이나 기계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는요. 자, 법인의 그냥 부동산 취득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취득입니다. 자, 이것도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이에요. 자,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본점에 대해서만 중과했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까지 중과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과밀억제권력과 대도시는 서로 이제 같은 걸 말한다. 왜? 지방 대도시는 사람이 줄어서 난리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차량 기계에 대해서까지 중과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했다. 얘는 법인 본점용 건물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신축 증축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부동산만 취득하면 무조건 중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율은요. 좀 그지 같아요. 자, 표준세율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2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이게 단데 정말 취득세 세율 징글징글하죠. 엄청납니다. 이거를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님들께서 과연 이걸 다 알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사실은 있어요. 이거를. 아니, 굳이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해? 그냥 어떤 게 그냥 세금이 많이 매긴다 이 정도인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고 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책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473 보시게 되면 그 동그라미 1번에 사치성 재산 중과 그래서 별장용 건축물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건물, 그다음에 얘는 특이하게 임목까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건물, 그다음에 고급 주택 이런 것들은 니은의 세율 볼게요. 표준 세율 더하기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2% 말해요. 2%.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의 4배를 중과하겠다. 2%의 2배를 중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혹시라도 중과 기준 세율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아, 얘는 2%를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 밑에 과밀억제권력 안에 중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과밀억제권력은 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괄호에 보시면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용어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데들이 그냥 과밀억제권력이구나. 서울, 경기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있어요. 기역 보시면 공장 신설 증설,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토지뿐만 아니라 차량과 기계에 대해서까지 중과를 합니다. 과밀억제권은. 자,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인데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소형 건축물과 딸린 토지. 자, 괄호 보시면 신축과 증축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좀 복잡하긴 나왔지만 이렇게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얘네들에 대해서 중과하고 법인은 지점은 해당 사항 없고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 신설 증설 신축 증축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중과할까요, 안 할까요? 중과 안 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만 중과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괜찮고 새로 늘리는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에 3번에 대도시 안의 중과입니다. 거기 473 맨 밑에 볼게요. 대도시 안이라고 하면 위에 과밀억제권력을 말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원래는 대도시라고 하면 지방 대도시도 말했는데 지방 대도시는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그냥 과밀억제권력하고 똑같이 봐서 서울, 경기 지방에 대해서만 중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대도시에 대한 거는 공장 신설 증설,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 그죠? 차량 기계가 없죠. 얘는 과밀억제권력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기계가 있는데 얘는 차량 기계 없어요.
자,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 아까는 본점용 부동산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중과했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법인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무조건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세율의 3배에다가 2%의 2를 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법인 및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입니다. 자, 괄호 보시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이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아까 그냥 써드린 대로 외워두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하고 그걸 비교해 보시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무슨 말인지 좀 약간 복잡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보충을 보면 보충에 주택수 계산 및 제외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가 무슨 얘기냐면 자, 1번 보세요. 주택수의 계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 그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일단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만 좀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자,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이제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파트를 새로 취득을 하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집이 있어요, 지금? 집은 없죠? 처음 집을 사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지금 1%에서 3%를 내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택 수를 셀 때는 집이 있고 집이 있어야만 세 번째 집이 아니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도 주택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미 너는 집을 2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12%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됐어요? 겁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 요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요. 자, 입주권, 분양권,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오피스텔 말고 주택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와 있는 주택수 제외 대상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만약에 저기 충북 보은에 5천만 원짜리 허물어져 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두 번째 집을 서울에 살려고 하면은 아, 나는 시골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있는 게 하나 사니까 두 번째 집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없는 셈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475 조정 지역 안에 증여 취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3억 원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밑에 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몇 프로입니까? 12%. 1,000분의 120, 12%인데 그 밑에 플러스에 이제 밑줄 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제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취득세에 대한 세율이에요. 아이고, 복잡하죠? 일단 먼저 표준세율이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었고 중과세율이 있었습니다. 자, 15분 정도 쉬었다가 납세의무자하고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